6600만 년 전의 지구는 거대한 파충류들이 써내려간 장엄한 서사시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대륙의 배치는 오늘날과 달랐으나 생명력만큼은 그 어느 시대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거대한 침엽수림과 이제 막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화렵수들이 습한 공기를 가득 채웠고 대기는 산소로 풍부했다. 이 풍요로운 낙원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견고한 질서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대지는 거대 생명체들의 발걸음에 진동하며 그들의 지배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북미 대륙의 라라미디아 저지대에는 범람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델타 지역의 진흙탕은 생명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이곳의 기후는 아열대성으로 연중 온화했으며 거대한 초식 공룡 무리가 이동하며 만들어낸 길들이 혈관처럼 숲을 이었다. 트리케라톱스 무리는 강력한 부리와 뿔을 앞세워 거친 식물들을 뜯어먹으며 지질학적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들의 가죽은 두꺼웠고 골판은 태양빛을 받아 기괴하면서도 엄숙한 문양을 그리며 대지의 주인임을 과시했다. 생태계의 정점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공포의 대왕이 군림하며 자연의 잔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단지 사냥꾼이 아니라 대지 위를 흐르는 죽음의 전령이자 생존의 법칙 그 자체였다. 그의 숨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권위였으며 황금빛 눈동자는 먹잇감의 공포를 꿰뚫어 보았다. 근육질의 꼬리는 지면을 스치며 육중한 무게감을 증명했고 예리한 후각은 수 킬로미터 밖의 피냄새를 정확하게 감지하며 죽음을 예고했다. 하늘은 아즈다르코과에 속하는 거대한 익룡들의 영토였으며 그들의 날갯짓은 구름 아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상 10m가 넘는 날개폭을 가진 이 비행 괴수들은 상승 기류를 타고 대륙 전체를 감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번성하는 공룡 제국의 평화가 한눈에 들어왔을 것이며 파도치는 해안개는 모사사우루스가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빈틈없이 짜인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평온함 아래에는 지구 내부로부터 오는 미세한 진동과 대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인도 아대륙에서는 데칸트랩의 화산 활동이 시작되어 이산화탄소와 황화물을 대기 중으로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었다. 기온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일부 민감한 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본능적인 불안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우주적 재앙에 비하면 산들바람에 불과했으며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아주 작은 전주곡이었다. 멀리 떨어진 소행성 벨트에서 궤도를 이탈한 거대한 운석 하나가 중력의 인력에 끌려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름이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대했으며 초속 20km라는 상상 초월의 속도로 접근했다. 차가운 우주 공간을 가르며 다가오는 이 파괴자는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집행인이 될 운명이었다. 푸른 지구는 아직 그 위협을 알지 못한 채 눈부신 태양 아래 최후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충돌 당일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찬란한 햇살로 시작되었고 생명체들은 각자의 일과를 위해 움직였다. 어린 하드로사우루스들은 강가에서 물을 마셨고 숲속의 작은 포유류들은 포식자의 눈을 피해 낙엽 밑으로 숨어들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익룡의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대지에 메아리치며 공간감을 더했다. 누구도 이 평화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대지는 고요를 유지했다. 하늘 한구석에서 보이지 않던 작은 점 하나가 갑자기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뿜으며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푸른 하늘은 순식간에 기괴한 보랏빛과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압축되면서 발생하는 고열로 인해 타오르기 시작했다. 소리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그 빛의 기둥은 지상의 생명체들에게 생경한 공포를 선사했으며 본능적인 도망조차 불가능한 속도였다. 모든 존재의 시선이 하늘의 두 번째 태양에 고정되었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지배자들에 대한 자연의 무자비한 선고였다. 수억 년 동안 쌓아 올린 파충류요. 영광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대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고요했고 바람조차 멈춘 찰나의 순간이 지나자 대재앙의 서막이 올랐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백악기의 마지막 정회, 죽음의 그림자가 전 지구를 덮치기 위해 거대한 손을 뻗었다. 우주의 심연에서 날아온 거대한 침입자는 지구의 대기권 최상층을 타격하며 대기라는 이름의 얇은 방패를 단숨에 찢어버렸다. 소행성이 대기와 마찰하며 발생시킨 에너지는 태양 표면 온도보다 수십 배나 뜨거운 플라스마의 장막을 형성하며 하늘을 뒤덮었다. 불과 몇 초 만에 투명했던 공기는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렬한 백색광으로 가득 찼으며 지상의 모든 그림자는 날카롭게 늘어졌다. 소리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초고속의 낙하는 중력의 심판처럼 무거웠고 대기는 압축되어 거대한 충격파를 사방으로 뿜어냈다. 충돌 지점인 유카탄 반도를 향해 떨어지는 암석 덩어리는 이제 단순한 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파괴력을 응축한 거대한 폭탄이었다. 소행성의 하단부가 지표면에 닿는 순간 지각은 고체로서의 성질을 잃고 마치 액체처럼 소용돌이치며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지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기반함들은 순식간에 증발하여 거대한 가스 기둥이 되었고 이는 성층권을 뚫고 우주 공간까지 치솟았다. 억겁의 세월 동안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던 대지는 단 1초 만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충격의 중심에서 발생한 극초음속의 충격파는 소리보다 빠르게 숲과 산맥을 가로지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었다. 수천 년 동안 자라온 거대한 침엽수들은 마치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고 지상의 생명체들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증발했다. 대기는 섭씨 수천 도의 열풍으로 변해 주변 수백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유기물을 순식간에 수추로 되돌려 놓았다. 지옥의 불꽃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풍경 속에서 찬란했던 백악기의 생태계는 문자 그대로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지각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은 지구 전체를 거대한 종처럼 진동하게 했으며 리히터 규모 10일 이상의 초거대 지진을 유발했다. 대륙판은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평온했던 해안선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거나 새로운 절벽을 형성했다. 산맥은 무너져 내리고 강줄기는 뒤바뀌었으며 대지의 진동은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되어 잠자던 화산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외부의 타격에 반응하며 스스로의 형상을 뒤틀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대지의 틈으로 사라졌다. 바다는 지각의 요동에 반응하여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해일인 쓰나미를 일으켜 대륙의 안쪽으로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다. 심해의 차가운 물은 지열과 충돌 에너지를 만나 비등점으로 치솟았고 거대한 파도는 해안가의 모든 생태계를 집어삼켰다.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바다의 제왕들도 이 압도적인 물리적 힘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부유물에 불과했으며 심해조차 안전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바다는 대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육지의 잔해와 생명의 흔적들을 혼탁한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가 영원히 봉인해 버렸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충돌 직후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갔던 수조톤의 암석 파편들이 다시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파편들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마찰열로 인해 수만 개의 유성으로 변했고 전 지구의 하늘을 붉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들은 지상의 숲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화시켰으며 전 지구적인 화염 폭풍이 발생하여 산소를 집어삼켰다. 생명체들은 지진과 해일에서 살아남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비와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 가야만 했다. 대기는 이제 생명을 지탱하는 요소가 아니라 죽음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변질되어 고온의 증기와
황산염 가스로 가득 찼다. 뜨거운 열 복사는 지상의 온도를 순식간에 5분 내부처럼 끌어올렸고 굴 속에 숨지 못한 대형 동물들은 화상을 입으며 쓰러졌다. 화염은 지평선 끝까지 번져나가며 수억 년간 축적된 숲의 에너지를 단 며칠 만에 태워버렸고 대지는 검은 잿더미로 뒤덮였다. 한때 녹음이 우거졌던 지상의 낙원은 이제 연기와 불꽃만이 가득한 황량한 폐허로 변해 생명의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티라노사우루스 무리는 불타는 숲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뜨거운 열풍과 무너지는 대지 앞에서 그 위험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의 강력한 턱과 근육은 보이지 않는 열기와 산소 부족이라는 적을 상대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었으며 지배자의 자부심은 공포로 대체되었다. 거대한 포식자들은 먹잇감과 나란히 달렸으나 서로를 사냥할 여력조차 없었고 오직 타오르는 대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만이 남았다. 하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이 우주적 재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죽음은 평등했다. 하늘을 지배하던 익룡들은 타오르는 대기 속에서 날개가 녹아내리며 추락했고 그들의 영토였던 창공은 독가스와 먼지의 장막이 되었다. 한때 구름 위를 거닐던 그들은 이제 잿더미가 된 지면에 처박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사라져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대격변의 첫 시간 동안 지구 생물종의 상당수가 이미 멸절의 길에 들어섰으며 생태계의 복잡한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물리적 파괴가 멈춘 자리에는 이제 더 길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준비를 마쳤고 지구는 침묵에 잠겼다. 소행성이 지각을 관통한 직후 지구는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파괴의 장으로 변모하여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렸다. 충돌 지점에서 발생한 충격 에너지는 전 세계에 배치된 수만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한 것보다 강력했으며 이는 지각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뒤틀어 놓았다. 거대한 암석 기둥이 증발하여 하늘로 솟구쳤고 그 빈자리는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가 되어 지구의 속살을 붉은 용암과 함께 드러냈다. 빛의 속도에 근접한 열복사는 주변 수천 킬로미터의 생태계를 단 몇 초 만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잔혹한 위력을 발휘했다. 대지는 리히터 규모 11 이상의 초거대 진동에 의해 마치 물결처럼 출렁였고 이로 인해 대륙 전체의 지형이 단숨에 재편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산맥은 뿌리째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바위들이 계곡을 메우며 그 속에 존재하던 작은 생명들의 안식처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 지각판의 충돌과 뒤틀림은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를 자극하여 전 세계적인 화산 폭발을 유도했고 지구는 내외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신음했다. 평온했던 숲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대지가 찢어지는 비명과 무너지는 바위들의 굉음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종말을 알렸다. 바다는 지각의 요동에 반응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쓰나미를 생성했으며 이 푸른 벽은 높이가 수백 미터에 달해 해안선의 모든 것을 삼켰다. 거대한 파도는 대륙의 수백 킬로미터 안쪽까지 밀고 들어와 숲을 뒤엎고 지상의 포식자들과 초식 동물들을 혼탁한 바닷속으로 한꺼번에 끌어들였다. 해양 생태계 또한 안전하지 않았으니 충격파가 바다를 가로지르며 수많은 어류와 해양 파충류의 내부 기관을 파괴하여 수면 위로 사체들이 떠올랐다. 물과 불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지구의 표면은 액체와 고체의 경계가 무너진 채 소용돌이치며 생명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대기권 밖으로 분출되었던 수조톤의 암석 파편들이 중력에 이끌려 다시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파편들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수천도의 고열을 내뿜는 유성우가 되어 전 지구의 하늘을 핏빛보다 붉은 화염으로 가득 채웠다. 지상의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선사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비는 지구상의 모든 숲에 동시다발적인 화재를 일으켰고 거대한 화염 폭풍은 산소를 급격히 소모하며
진공 상태의 죽음을 만들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 같은 대지 위의 지배자들은 이제 거대한 덩치로 인해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의 강력한 뿔과 이빨은 보이지 않는 열기와 쏟아지는 불덩어리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 수단이 되지 못했고 위험있던 포효는 비명으로 변했다. 화염은 숲의 하층부부터 거대한 나무의 꼭대기까지 집어삼켰으며 수억 년간 진화해온 생명의 도서관은 단 몇 시간 만에 검은 연기로 화했다. 대형 동물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해 물가로 몰려들었으나 끓어오르는 강물은 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죽음에 덫이 되어버렸다. 하늘의 주인이었던 익룡들은 타오르는 대기 속에서 날개의 피막이 녹아내리며 비참하게 추락했고 그들의 사체는 검게 그을린 대지 위에 흩어졌다. 한때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잿더미가 된 땅바닥을 향했으며 기류조차 화염의 열기로 인해 불규칙한 소용돌이가 되어 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대기는 황산염과 먼지 그리고 타버린 생명체들의 잔해로 가득 차 본래의 색을 잃었으며 태양빛은 이 두꺼운 장막을 뚫지 못해 희미해졌다. 찬란했던 백악기의 생태계는 이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전 지구적 연소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던져져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거대한 화염의 바닷속에서 오직 땅속 깊은 곳에 굴을 파거나 암석 틈새에 몸을 숨긴 작은 생명체들만이 기적적인 생존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지상의 아비규환을 보지 못한 채 진동과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대지가 다시 고요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포유류의 조상들은 차가운 흙의 온도에 의지해 천을 유지하며 지상에서 벌어지는 거인들의 몰락과 제국의 붕괴를 소리 죽여 지켜보았다. 지배자들이 불타 사라지는 동안 가장 낮고 작은 자들은 생명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존 본능의 극한을 시험받았다. 충돌 후 몇 시간이 지나자 타오르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었으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재와 영이뿐인 유령 같은 풍경이었으며 생명의 온기는 사라졌다. 지평선 어디를 둘러봐도 녹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검게 그을린 대지 위로는 유독 가스가 안개처럼 깔려 생존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지각 변동으로 생긴 거대한 균열에서는 여전히 용암이 흘러나와 주변을 붉게 물들였으며 대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빛이 사라진 세계에서 벌어질 더 길고 잔혹한 굶주림과 추위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백악기의 마지막 날 지구는 자신의 피부를 태우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겪으며 수억 년의 역사를 단 하루 만에 청산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거대 공룡들의 시대는 화려한 종막이 아닌 비참하고 압도적인 물리적 폭력 속에서 강제로 종료되었으며 대지는 그들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잿더미 속에 묻힌 수많은 뼈는 먼 훗날의 기록이 되겠지만 당장의 지구는 오직 파괴의 잔해와 함께 차갑게 식어가는 암흑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생명의 위대한 서사시는 여기서 멈추는 듯 보였고 전 지구적인 장례식은 소리 없는 눈물처럼 내리는 산성비와 함께 그 시작을 알렸다. 화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의 온기 대신 질식할 듯한 연기와 미세한 먼지들이 대기를 점령하여 태양의 축복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성층권으로 쏘아 올려진 수조톤의 황산염 에어로졸과 그 흐름은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수위가 되어 수억 년간 대지를 비추던 햇살을 우주 밖으로 반사했다. 지상은 단 며칠 만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며 광합성을 통해 생태계를 지탱하던 식물들은 태양을 잃고 하나둘씩 시들어 죽음의 행렬에 동참했다. 빛이 사라진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은 의미를 잃었고 오직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냉각만이 대지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식물들이 전멸하자 그 뒤를 잇는 초식 공룡들의 운명 역시 굶주림이라는 잔혹한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으며 대지는 거대한 묘지로 변했다. 수십 톤에 달하는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식물을 섭취해야 했던 거대 공룡들은 이제 잿더미가 된 숲에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 찾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들의 육중한 시체는 얼어붙은 대지 위에 산처럼 쌓여갔고 한때 대지를 울리던 발소리는 공허한 바람소리에 묻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굶주림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최상위 포식자인 티라노사우루스조차 썩어가는 사체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대기는 차갑게 식어 내륙의 온도는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쳤고 열대와 아열대의 온실 속에서 번성하던 생명체들에게 이 혹독한 추위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파충류 특유의 냉혈 구조는 외부 기온의 급강에 대응할 수 없었기에 거대 공룡들의 대사 활동은 급격히 저하되어 마치 화석처럼 굳어버린 채 최후를 맞이했다. 하늘에서는 검은 눈이 내렸는데 이는 대기 중의 먼지와 황산 성분이 섞인 산성 눈이었으며 지상의 생존자들의 피부를 부식시키고 남은 식생을 초토화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의 시대는 가고 생명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암흑의 동토시대가 지구를 지배하며 모든 생존 본능을 시험했다. 해양 생태계 또한 대기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태양빛의 차단으로 인한 플랑크톤의 절멸은 바다 전체의 먹이사슬을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다. 아모나이트와 같은 해양 생물들은 산성화된 바닷물 속에서 껍데기를 형성하지 못한 채 소멸해 갔고 이를 먹고 살던 거대 해양 파충류들도 텅 빈 바다를 배회하다 죽음에 이르렀다. 심해의 냉기와 산소 부족은 생명의 최후 보루였던 바다조차 거대한 수중 무덤으로 만들었으며 수면 위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빙하의 조각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요람이 아니었으며 차갑고 어두운 심연은 죽음의 침묵만을 간직한 채 지구의 회전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직 작고 유연한 생명체들만이 쓰레기와 사체를 먹으며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이어갔고 그들의 작은 발소리는 멸종의 서사시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선율이 되었다. 포유류들은 털이 난 가죽과 천 유지 능력을 바탕으로 추위를 견뎠으며 곤충이나 뿌리 채소 등을 찾아내어 거대 생명체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다. 그들은 지배자들이 쓰러진 거대한 시체 곁을 지나며 자신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것이나 당장의 생존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자금은 이제 약점이 아니라 이 거대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생명의 역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대지는 수십 년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으며 한때 번성했던 공룡 제국의 흔적은 두꺼운 먼지와 얼음 아래 영원히 봉인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숲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회색의 황무지였으며 바람은 죽은 나무들의 장아지를 흔들며 쓸쓸한 장송곡을 연주했다. 생존한 소수의 생명체들은 서로를 사냥하기보다는 추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에너지 절약 상태에 들어갔고 지구는 마치 긴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이 혹독한 겨울은 생태계의 부적응자들을 걸러내는 잔인한 여과기였으며 이를 견뎌낸 자들만이 다음 장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었다. 마지막 거대 공룡이 어느 이름 모를 계곡에서 홀로 숨을 거둘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여전히 어둠에 잠긴 하늘이었으며 그 곁에는 아무런 동족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억 년을 이어온 지배자의 혈통은 그렇게 소리 없이 끊어졌고 대지는 그 거대한 육신을 받아들여 흙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묵묵히 수행했다. 멸종은 단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겨울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었으며 그 끝에서 생명은 다시 한번 위대한 도약을 준비했다. 차가운 대지 아래 깊숙한 곳에서는 씨앗들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심장들은 다시 타오를 태양의 온기를 기다리며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먼지와 가스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아주 희미한 빛이
대기 상층부를 통과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성이 되어 있었으며 과거의 영광은 자취를 감추었다. 대격변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으나 물리적인 파괴의 순환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대기는 아주 천천히 투명도를 회복하며 생명에게 다시 숨을 쉴 기회를 제공했다.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지구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잿더미 속에서 싹을 틔울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겨울의 장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곧 백악기의 종말이자 새로운 연대기의 시작을 의미했다. 긴 겨울의 장막이 걷히고 지평선 너머로 첫 번째 햇살이 대지를 비추었을 때 지구는 이미 수억 년간 이어져 온 거대 지배자들의 흔적을 지워낸 낯선 행성이 되어 있었다. 대기를 짓누르던 두꺼운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가라앉으면서 드러난 풍경은 처참했으나 그 회색빛 잿더미 아래에서는 죽음을 이겨낸 생명의 맥박이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다. 태양의 온기가 얼어붙은 흙을 녹이자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눈을 떴고 멸종의 여과기를 통과한 작은 생명체들은 은신처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기록을 넘어 행성 규모의 대경멸이 빚어낸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재탄생의 서사시였다. 과거의 제국을 건설했던 거대 파충류들은 이제 차가운 암석 속에 뼈로 남아 지질학적 기록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들이 누리던 권좌는 주인 없는 빈터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들의 멸종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이 진화의 가지를 뻗칠 수 있도록 거대한 생태적 공간을 비워준 숭고한 양보가 되었다. 숲의 하층부에서 거인들의 발자국을 피해 숨어 지내던 작은 포유류들은 이제 포식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히 대지 위로 발을 내디뎠으며 그들의 영리한 두뇌와 유연한 신체는 변화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시작했다. 자금은 더 이상 열등함의 상징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대재앙 이후에 세계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되었다. 잿더미 속에서 싹을 틔운 양치식물과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벌거숭이가 된 대지를 다시 녹색으로 물들이며 생태계의 기초를 재건하는 위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곤충들은 다시 날개를 펴고 숲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새들은 공룡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의 서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갔다. 지상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멸종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그물망을 형성해 나갔고 지구는 다시 생명의 활기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 회복의 과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으나 생명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화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포유류의 진화는 이 시기에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텅 빈 생태적 지위들을 하나둘씩 점령하며 현대 생물계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종으로 분화했다. 한때 공룡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작은 짐승들은 이제 거대한 숲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의 지능과 사회적 협력은 생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종의 번영을 이끌었다. 이들의 혈통은 수천만 년의 세월을 건너 인류라는 이름의 지성체로 이어질 것이며 6,600만 년 전에 그 참혹했던 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존재의 시작점이 되었다. 소행성의 충돌이라는 우주적 우연이 없었다면 지구는 여전히 거대 파충류들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인류의 문명은 결코 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는 이처럼 파괴와 창조가 반복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 왔으며 6,600만 년 전의 대멸종은 그 과정 중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층층이 쌓인 지층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통해 당시의 비극을 목격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의 위대한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지는 그날의 화염과 추위를 기억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수많은 지배자의 몰락과 이름 없는 생존자들의 사투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념비와 같다. 자연은 무자비한 집행자이기도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생명을 꽃피우는 가장 자비로운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 바다는 산성화를 극복하고 다시 푸른 생명력을 회복했으며 산호초와 물고기떼는 심해의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수중세계를 다시 건설해 나갔다. 해안계는 살아남은 파충류의 후예인 악어와 거북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국의 몰락을 증언하며 영원한 관찰자로 남았다.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멸종의 교훈을 몸으로 새기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최적화된 생존 방식을 찾아 끊임없이 변모했다. 지구는 이제 거대함보다는 다양성을 힘보다는 적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생명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이는 행성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6,600만 년 전의 최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생명의 유한함과 동시에 그 끈질긴 영속성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우주의 거대한 힘 앞에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간 거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싹은 우리에게 희망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행성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그 위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투쟁은 형태를 바꿀 뿐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장대한 흐름 속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다.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적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서사시의 마지막 장은 통곡이나 비탄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내뱉는 힘찬 첫 숨소리로 갈무리 되어야 마땅하며 그것이 대지의 뜻이다. 백악기의 지배자들은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무덤 위로 핀 꽃들은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황금기를 추억한다. 하지만 생명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다가올 또 다른 시련에 맞서 자신을 단련하고 변혁시킬 준비를 마쳤다. 대경멸의 불길조차 꺼뜨리지 못한 생명의 불꽃은 이제 전 지구를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을 진화의 행진을 비추고 있다. 하늘은 다시 푸르러졌고 공기는 생명의 호흡으로 가득 찼으며 지구는 긴 침묵을 깨고 다시금 풍성한 대지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6,600만 년 전에 그 참혹했던 하루는 이제 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날의 흔적은 우리 몸속의 유전자와 우리가 밟는 흙 한 줌 속에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다. 멸종은 끝이 아니라 장대한 순환의 일부였으며 우리는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장 화려한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엄했던 백악기의 서사시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